예,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 모두 설 민심을 교도보로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2월 임시국회 이슈가 그야말로 산더미인데요.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이서구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지방선거를 포함한 전국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설 민심부터 좀 살펴보죠. 여야 모두 이제 이번에 설 민심 잡기에 아주 총력을 기울였어요. 새누리당은 이제 개별 의원별로 지역구 활동을 펼쳤고, 민주당은 이제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또 개별적으로 했을 거고요. 대표가 이제 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호남, 충청 이렇게 돌아다니고 민심 확보 총력전을 펼쳤는데 설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보통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번에 용산역에서 했던 걸로 봐도 호남에 상당한 그 관심을 기울인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 이석 평론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호남과 충청을 쭉 이렇게 돌았어요. 민생 투어를. 네. 또 김한길 대표는 부인까지 같이 쭉 이제 돌았는데 아무튼 이번 그 서울 민심이라는 것이 항상 이 지역 민심과 지방 민심과 수도권 서울 이렇게 좀 섞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최근에 아무래도 AI 이런 문제, 그리고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예. 또 하나 문제 역시 지방선거에 관심이 기울이면서 역시 안철수 의원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철수 신당에 관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 것인가의 문제, 그리로 야권 분열로 연결될 것이니 야권 연대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니 이런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여전히 국민들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민주당이 제1야당인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와? 이런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할까? 잘 하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정도의 민심이 주 일반적이었고 역시 민생에 관련된 건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가가 자꾸 공공요금이 인상되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적인 민심 아니었나 보입니다. 예. 이서구 평론가. 전체 민심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설 직전에 터진 큰 사건, 개인정보 유출, 그다음에 AI 확산 사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도 따지고 보면 꼭 현 정권의 직접적인 책임론으로 연결시킬 만한 사안까지는 아니거든요. 좋은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 정권에 꼭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거는 나중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누적되어 온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설 직전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해온 거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정당 간 지지도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집계도 그렇고 지금 또 설 중에도 특별한 무슨 상황 변동이 있어 보이진 않고 다만 이제 김한길 대표로서는 상당히 잘 하는 거죠. 호남, 충청 민심 투어 이렇게 돌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이제 본인이 리더십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호남 지역에는 안철수 신당에 대응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특히 충청은 또 캐스팅 보트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현역 지사는 민주당이지만 또 정권 안정론 새누리당에 이게 나올 때 과연 충청이 어떤 선택할 거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니까 그런 노력하는 건 좋은 거니까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약간의 도움. 그러나 아직까지 대세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없습니다. 이 개인정보라든지 AI 유출, 방금 AI 확산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여당에 불리하지 않을까, 악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서구 평론가께서는 그게 크게 이렇게 별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우선 개인정보 유출 이 부분은 이 금융권의 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누적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 터졌을 때 현재 사안에서 누가 직접적인 잘못을 해서 그게 터진 거면 바로 그건 책임 소재가 분명한 건데 우리 금융권이 이 과거부터 정보 유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도 체감적으로 느끼지만 이 정권뿐이 아니라 그전 정권부터 여러 가지 내 정보가 막 돌아다닌다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부분적으로도 과거에도 드러난 것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규모가 크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진작 그에 대한 대책들을 과거부터 제대로 안 해온 측면들이 있고 또 조금 좁혀 말하면 금융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경제기획원, 그러니까 재정경제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금융팀에서 이런 것들을 제때 못한 어떻게 보면은 정부 내부에 제대로 대처를 또는 그동안 대책을 못했던 측면이 그지 이게 정권 차원까지 직접 연결시키기는 그렇게 고리가 큰 건 아니고 또 현 정권만 바로 연결시키기도 그렇게 고리가 크지 않아요. 손호섭 부총리가 이렇게 말실수를 그건 말실수이지. 그건 말실수이지. 이 사안의 본질적인 거하고는 직접 관련 없죠. 그러나 본인이 그 정도 아니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문제고 AI 부분은 방역에 이제 소홀한 측면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지. 그 감염 자체의 경로는 철새인 것으로 밝혀졌으니까 꼭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까지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기분은 안 좋지만 그것이 직접 정권의 책임론으로까지 연계를 하겠는가? 서울 민심에도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는 너무 안일하게 정부가 대응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이소호 평론가가 뭐 일리 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모든 게 정책인 겁니다. 모든 사안은 그 정권이 책임지는 것이고 이 부분이 노무현 정권 때 만약에 발생해서 노무현 정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이명박 정부 때 나타나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지는 그게 정권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을 한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AI 문제나 금융정보 유출 문제가 정치적 쟁점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네네. 지금 방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석 부총리의 그 이딴 잘못된 발언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상당히 민심에 안 좋게 작용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여요. 단지 이제 지방선거가 아직 제법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 쟁점이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는 지난 2003년도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여당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카드 사태 부분은 정부가 2차 유출은 없다,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라도 뭔가 추가적인 사안이 터진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정부의 책임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죠. 예. 자, 뭐 정보 유출이나 뭐 AI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임시국회. 이제 뭐 핵심 이슈들이 이제 될 것이면 이제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지방선거 이제 뭐 넉 달 정도 이제 밖에 그렇죠. 이제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이제 주도권 경쟁 어느 때보다 이제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2월 국회가 아무래도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이슈 선점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겠죠. 우선 제일 크게 부딪힐 수 있는 게 대선 공약 관련인 것 같아요. 예. 기초연금 수정 문제가 여야 간에 첨예한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고 일단 7월부터 기초연금 수정한 부분을 시행하려면 입법이 돼야 되거든요. 제정이 돼야 되는 거죠. 개정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 여야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대선 공약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대선 공약 문제입니다만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 여부 문제.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여야 간에 치열한 쟁점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 또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법안들도 있고 해가지고 예. 또 검찰 문제 있고 국정개혁 문제 여전히 이관됐을 뿐인데 지금 또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지금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서 한 달 남짓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에 관심이 이제 쏠리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문제가 거의 묻혀있는 상태인데 야권이 이 부분을 어떻게 추동력 있게 살려내냐의 문제도 하나의 관건인 것 같아요. 단지 그러나 이 부분이 워낙에 얘기가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식상한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예. 검찰 개혁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쟁점들이 여야 간에 첨예한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말한 대로 기초연금법 가지고 이제 아마 치열하게 밀고 당기기 아니에요. 네. 기초연금법 가지고 이제 민주당 얘기는 국민연금 연기하지 말고 70%다 주라 이제 그 얘기니까 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예. 전체 수해 되는 부분은 차이는 없는 거니까 좁히면 될 텐데 이걸 지나치게 정쟁 요소로 가져간다든지 이러면 또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올 테고 네. 그다음에 기초선거 공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너무 자꾸 이 사안들을 전부 다 정쟁적 요소로 가져간다면 지난 1년 동안의 정쟁의 결과가 지금 정당 지지율에 반영됐듯이 특히 민주당 쪽이 그런 점들은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처리해줄 건 딱 처리해주고 깨끗하게 또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 법안 그다음에 여당이 생각하는 또 경제 활성화 법안 딱 서로 필요한 것들 받아줄 만큼 받아주고 이렇게 딱딱 끝내주는 게 여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도 그런데 이걸 지나치게 정치적인 요소로 가져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초선거 문제는요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를 당시에 그 문재인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다 공약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전 여당의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후보가 난립한다든지 또 지방자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책임 정치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공약을 했던 부분인데 야당은 공약을 지켜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기초선거에서의 공천을 폐지하느냐 공천을 폐지하지 않느냐의 문제는요 제도적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여당의 논리가 대단히 궁색한 게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했으면서 이번에 정치개혁특위가 한 달 연기됐잖아요. 2월 말까지. 그러면서 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구의회를 폐지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정치개혁특위를 넘겼단 말이죠.
구의회를 폐지하자고 얘기해 놓고, 다시 말하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구의회를 폐지하자, 기초의회를 폐지하자고 얘기해 놓고, 또 이번에 또 기초선거단위에서의 의원 또 늘렸어요. 기초의원도 늘렸고 광역의원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여기 합의해줬어요. 야당도 기초단위에서의 공천 폐지하라고 그렇게 여당에게 주기차 요구했으면서 합의해주는 것도 야당도 맞지가 않고요. 새누리당은 더 맞지 않는 겁니다. 기초선거에서의 공천을 폐지하지 말자고 얘기해놓고요. 또 저기 기초의원 늘리자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현재의 공약 관련 사안이 아니더라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자꾸만 여야가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당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여야가 각성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설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장이 만약에 폐지가 안 될 경우에 후보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안 내야 되는 겁니까? 안철수 신당의 경우는 이제 신당 창당을 하기 전에, 신당 창당을 발표하기 전에 상당히 거기도 이제 정책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된 것 같아요. 일단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이 폐지돼야지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뭐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 신당 발표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신당은 좀 비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 여부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정책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어느 게 명분에 합당하냐 문제인데 현재 새누리당의 명분이 좀 약해 보입니다. 물론 정당 공천 폐지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설명을 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안철수 신당이 이제 폐지를 기초선거 단체장 이제 폐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그대로 그냥 현행처럼 갈 경우에 후보를 공천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기초 단위에서 공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이제 이따 뭐 조금 있다가 이 지방선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이 광역단체에서의 그 인물 안에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단위에서 많은 후보를 내고 정당 이름을 걸므로써 기초 단위에서 많이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런 전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천해야 되겠죠. 폐지를 요구해도 안 됐을 경우는 또 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기초선거 문제는 우선 외형적으로 새누리당이 공약을 안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같이 해놓고 안 한 거거든요. 안 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부분은 이 기초선거 선거하는 입후보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갖는다는 거. 갖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금품 부분 뭐 여러 가지가 그것 없애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제도적인 합의가 되는 게 더 본질적인 것인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혁 개선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건 안 하고 자꾸 공약한 거 그것만 이행하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깔끔하려면 좋아. 정당 공천 폐지 안 하더라도 우리는 정당 공천 하지 않겠어라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 각오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건 또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냐 하면 책임은 새누리당한테 떠넘겨놓고 나중에 그냥 폐지 안 되고 가면 자기들도 또 정당 공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또는 선거 개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정치권이 국민 앞에 솔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선거 문제는요. 저는 이 공약 문제인데요. 공약이라는 것이 상황이 바뀌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면은 수정할 수 있는 거고 바로 그런 수정이나 파악이 할 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기초선거의 공천 폐지 문제는요. 지금과 그 당시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막상 이제 정권을 잡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 문제가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문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세입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이 당연히 조달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국민에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1년 불과 6개월 전에 재작년 대선 때 그때와 뭐가 기초 단위에서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선거의 공천을 폐지 여부는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제도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 공약이라는 건 대단히 엄중한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대통령 선거 공약인데. 근데 공약 이걸 너무 지금 새누리당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민주당이 있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명분으로 볼 때 민주당 공천을 약속했는데 공약했는데 공약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번에 제도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만큼은 아마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제안했던 거 아니겠어요? 역시 명분 싸움에서 적어도 이 부분만은 물론 민주당이 구의회 폐지 새누리당이 구의회 폐지 잘못됐지만
이번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늘린 거에 야당이 합의한 거. 이거 야당 비판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명분에 있어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할 말이 별로 없어 보이고 전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여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선거 편의주의다. 공약하고 일단 표 얻고 보자라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거 선거 편의주의는 당선 지상주의 같은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공약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뭐 물론 많은 공약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새누리당이든 또 민주당이 됐든 공약 전체를 다 위배한 것처럼 이렇게 너무 정치 공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고 지금 최 교수 얘기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일단 그럼 한번 해보자라든지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그러면 합의를 해서 가령 단체 장과 뭐 의회, 의원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한쪽만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단순화시켜서 공약 폐기 어겼다. 뭐 이런 얘기들로 자꾸 가면 이건 정치 싸움이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연계냐라는 부분이 약간의 이제 좀 논란거리는 있지만 70%를 다 주자라고 하는 건 큰 금액 차이도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정부가 입법 발표했을 때 이 대상되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뭐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해를 한다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지나치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어렵게 다시 수정해서 만든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논의는 하되 어느 정도 가서는 합의를 해주고 또 야당이 바라는 다른 것도 또 같이 합의를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네요. 네. 2월 임시국회 쟁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초 선거 공약, 그 정당 공천제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앞서서 얘기했던 개인 정보 유출 관련해서도 국정감사가 지금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네, 국정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국정조사가 과연 이제 또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역대 국회 때 그렇게 성과를 낸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해에도 국정원에 관련된 국정조사 했을 때 사실 성과 별로 안 났어요. 네네. 국정조사라는 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단지 이제 국회가 국민의 대표니까 국회가 국민 그 자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카드 유출 문제를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상임위, 관련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이 주장하기는 이걸 특위 차원에서 하자고 했는데 이제 특위는 구성하지 않고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국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국정조사에서 이런 부분 이번에 카드사의 정보 유출이라는 게 일반 우리가 사실 아까 우리 이석 평론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가 많이 유출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과 이건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정조사에서 여당도 과거처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처럼 그냥 하나의 의례적인 통과성 이런 정치 행사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밝혀야 될 텐데 물론 이것도 이제 지방선거를 의식하니까 여야가 상당히 정책 쟁점 몰고 갈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이제 금융당국의 그 수장들에 대한 인책 문제 같은 게 상당히 다를 것 같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가냐, 징벌적 과징금으로 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핵심 쟁점은 지금 끝에 말씀하신 지금 여권은 징벌적 과징금제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에 대해서 그 벌금을 매긴다는 네. 쪽이고 그다음 야당은 피해를 본 국민들 손해배상.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네. 받아야 된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아주 엄격하게 금융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받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얘기지만 자꾸 둘 다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둘 다도 가능하겠죠. 과징금과 예. 너무 손해배상. 부담이 클 거예요. 세게 할수록. 과징금과 손해배상 다 동시에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뭐 할 수 있다면 뭐 상징적인 금액이라도 하면 네.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치 쟁점화라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여야가 합심해가지고 이번 차제의 정보 유출이라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실태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는 쪽으로 오히려 여야가 같은 입장에서 좀 그동안에 금융권에 아주 안이하고 자기들 편의적으로 갔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고쳐내는 이런 계기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네. 봅니다. 2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을 좀 짚어봤는데 뭐 이슈가 많은 만큼 뭐 여야 모두에게 이제 뭐 기회도 많지만 살얼음판이 또 될 것도 같습니다. 2월 임시국회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 뭐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뭐 4개월 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누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전 두 가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이 앞서가고 있고요. 상당히 앞서가죠. 민주당보다. 네. 그 부분이 그게 하나의 쟁점인 것 같고요. 하지만 구도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부분이냐. 지지도의 문제. 근데 인물로 볼 때는 여당이 상당히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야당에 비해서. 예. 수도권의 경우는
여당이 상당히 인물에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요, 정당도 물론 정당이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하고 달라서 인물에 상당히 집중할 것 같아서 그 두 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안철수 신당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게 안철수 신당에 나와서 야권의 어떤 전반적인 파일을 키운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야권의 분열 쪽으로 가느냐도 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그런 야권이 명심해야 될 것은 연대를 입에 담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연대를 입에 담지 말고 각자가 서로 경쟁하고, 특히 뭐 안철수 신당은 17개 단체장 다 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각자 경쟁하고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단일화하는 이쪽으로 가야 될 거고, 공식적인 세력 간의 연대 이런 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구도가 그렇게 짜여 있는 것 같아요. 김한길 대표도 당장은 연대보다는 경쟁 쪽으로 가겠다는 쪽에 초점 맞춰 있는 거죠. 야권 연대를 이쯤 되면은 이제 민주당도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은 할 생각이 없고 다른 차원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건 자꾸 그 야권 전체에 민주당 주도 프레임으로 넣으려고 자꾸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가면 어쩌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니까 접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구도로 볼 때는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정권 안정론, 그리고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정쟁의 책임은 야당이다. 그게 오히려 먹힐 가능성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안정론하고 연계되니까. 그다음 민주당은 민생, 그리고 정권 견제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런 구도만 놓고 볼 때는 민주당이 조금 허약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의 어떤 책임론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데 현직 광역단체장들이 다 민주당이니까 현역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자꾸 네거티브적으로 특히 갈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권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여권은 원래 인물이 많습니다. 지금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럴 따름이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면 지금 현재 야권의 현역 단체장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거티브적보다는 오히려 좀 포지티브적으로 가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현재로서는 조금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야당 심판론이라는 말은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여권 심판론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당이 주장할 때 현직 심판론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당이 지난해 이른바 정쟁에, 난 정쟁이라는 말 저는 참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정쟁에서 야당이 더 책임이 컸기 때문에 야당 심판론이다, 이런 말은 좀 생소한 말이고, 그래서 현직 심판론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당에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어쨌든 구도가 정권 견제로 내지 정권 심판론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시기가 짧아요, 지금 정권 출범한 지가. 전체는 아니지만 국민들 가운데는 지난 1년 동안 일을 못하게 했다, 좀 일을 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부의 여론도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시각 제가 뭐 뚜렷하게 이제 갈리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오늘 토론은 알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이서구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